최근에 펜코랑 전쟁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 추가 고소 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도 대응 심리전이 필요한 거죠. 아. 고소한다고 봐주면 야 쟤 봐줘 하고 또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겉으로는 허세 부리지만 뒤에 와서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맨날 뭐 민주 진영이 감성팔이 한다 그러잖아요. 쟤들 막 눈물 짜고 막 이런다고. 그쵸. 그런 걸 하던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한테도 전화 옵니다. 제발 우리 그 아들 좀 봐달라고. 그렇죠. 인생 절단 나죠, 장어. 네.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다. 그쵸.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빠른 처방인 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익명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다구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믿고 저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10명이 있어요. 그럼 10명을 다 싸그리 고소하는 방식으로 저 안 합니다. 그 중에서 한 3명을 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안 당한 7명은 네. 나만 아니면 돼. 그치. 이러고 서로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막 그 다른 애들을 막 멱살을 잡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벌어지는 이 와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괜찮네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 말을 올리셨어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면 이제 아시는 분도 아는데 황희두 위원장께서 이제 올리셔서 좀 사람들이 그나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거 미아동 흉기난동. 네. 네, 저 이름도 공개됐어요. 너무 네. 잔인해서 네. 김성진 맞습니다. 사형 구형했는데 이 사람이 마트에서 사람을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일배 이 손짓 그걸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30대 이제 92년생이더라고요. 네. 그 등치가 되게 큰데 40대 여성분한테도 물리적으로 이제 그 위협을 가하고 흉기 휘두르고 60대 여성은 실제로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CCTV를 보면서 보란 듯이 일배 손가락을 한 겁니다. 이게 일배에 어떤 식으로 퍼질지를 알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전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아니면 뭐 한 줌이다 뭐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빠져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치가 된 것도 지금 15년,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된다. 뭐 단 하나라도 손에 잡히는 대안을 학자분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교육계, 뭐 시민사회 이런 데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살인죄도 살인죄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이기도 하고. 네. 이 부분은 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형 참사 이제 희생자 이태원 참사나 이런 얘기하면서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 무관용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다. 특히 저는 이 소위 사이버 내란이라는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이버 내란. 이게 한마디로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가 막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막 정보기관하고 군 조직을 동원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론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MB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맨날 뭐 지겹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댓글 달고. 네, 댓글 달고 이게 심지어 그냥 댓글 많이 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왜 심리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상대 멘탈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게임이라서 상대 멘탈 건드리고 하는 게 실제 전쟁 뭐 상대 그 플레이하는 선수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심리전 연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막 괴벨스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원래 외적 그러니까 적국을 향해서 써야 될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국민한테 썼다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명박이 본격적으로 서거 이후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일베를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에서 뭐 민주화는 싫어요 버튼을 이렇게 장착해서 맞아요. 민주화 했노 이런 거 이제 그 문화로 퍼뜨리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했노 이게 사실은 네. 지금 청소년들 제가 만나보면 그 말이 뭔지도 쓰는 애 진짜 많아요. 네. 뭔지도 모르고. 그쵸. 예, 근데 들으면 경악을 하죠. 네.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비하시키는 딱 그 용어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쓰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씨앗을 그때 뿌려놨고 이게 지금 그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유행을 하고 그래서 이 혐오의 놀이화를 시켜놓은 거고 거기에 가랑비 옷 젖듯이 이 일베 사이트를 하던 사람들 사실 일베뿐만 아니라 지금 DC, 뭐 fem코, 아크라이브 그리고 심지어 뭐 인스타그램 엄청 플랫폼이 다양하잖아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베 뭐 아까 뭐 한줌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 반응을 봤어요. 요 기사 나오고 효능감을 느껴요.
와 아. 우리 일베가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 아. 그러면서 야 저것들 일베 폐쇄 명분 만들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또 일베 없애려고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특히 가장 충격적인 댓글 하나가 뭐였냐면 고작 사람 한 명 죽인 거 가지고 사형을 때려? 나라 꼬라지 참 말도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일베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특히나 그동안은 뭐 한줌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제 119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럴 그래서 수가 이걸 연결지어 봤을 때 더 이상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가 아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연결이 돼 있고 중요한 건 가면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 온라인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70대 남성일 수도 있고요. 뭐 다음 날은 또 50대 TK 사는 여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팸코랑 전쟁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내일 정도에 글 하나 또 쓰려고 하는데 아하. 또 추가 고소 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도 대응 심리전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소한다 하고 봐주면 야 쟤 봐줘 하고 또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봐준 애들이 제가 봤던 댓글은 와서 써요. 아 내가 황희도 좀 놀랐는데 막 오프라인 보니까 뭐 거기서는 막 빌다가 맞아요. 예, 와서는 내가 뭐 그냥 뭐 합의해서 봐줬어. 예, 맞아. 예, 이런 식으로 또 허세 부리고. 허세 부리고 예. 그걸로 이제 따봉 팔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다 보니까 저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요. 아. 그리고 나면 뒤에 와서 겉으로는 허세 부리지만 뒤에 와서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아. 맨날 뭐 민주진영이 감성팔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쟤들 막 눈물 짜고 막 이런다고. 그쵸. 그런 사람들 그런 걸 하던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부모님한테도 전화 옵니다. 제발 우리 그 아들 좀 봐달라고. 그렇죠. 인생 절단 나죠, 장어. 네.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다. 그쵸.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는 빠른 처방인 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익명,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다구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믿고 저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10명이 있어요. 그럼 10명을 다 싸그리 고소하는 방식으로 저 안 합니다. 그중에서 한 3명을 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안 당한 7명은 네. 나만 아니면 돼. 그렇지. 이러고 서로 놀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당한 사람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막 그 다른 애들을 막 멱살을 잡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벌어지는 이 와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괜찮네요. 네. 10명을 싸그리 고소하면 뭉치겠죠. 그쵸. 예. 근데 몇 명만 꼽아서 해야 네. 얘네도 왜 나냐 네. 처음엔 하다가 그쵸. 빠진 애들이 그러면 숨거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그쵸. 조롱하고. 그리고 그 빠진 애들 중에 또 눈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야 나 안 당했다 하잖아요. 그 공소시효 안에 네. 추가 또 갑니다. 근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겨놨던 악플이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싸그리 고소하면 그게 한동안은 좀 쫄다가 시간 좀 지나면 나 안 걸렸네 하고 또 그러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변칙으로 치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끼리 쪼개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때쯤 살았다 싶을 때 또 추가로 간다 그러면 또 다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 쫄림을 좀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야 자기가 함부로 손가락 눌린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를 한번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황 이사님이 사실 이거를 처벌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대한 처방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뭐 하다 보면 취재하다 보면 뭐 또는 이런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그 혐의자들 뭐 익명으로 써주고 뭐 또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 난감하지만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2번 정도는 당해주거든요. 근데 3번째부터는 이거를 당해주면 네.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면 언론 자체를 나의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또 멘트 빼주더라.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예. 저도 이렇게 대응하니까 야 뭐 좀 이렇게 너도 난 비판하는데 너도 비판받을 수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라고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할 때도 나름의 원칙이 그냥 비판했다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을 하고요. 성적인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쓰고도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 당당하게 읽을 수 있으면 냅둬라. 근데 그게 아니라 싶으면은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유저들 위주로 고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내가 그냥 넘어간다. 그럼 나는 멋있죠. 막 쿨하네. 이렇게 뭐 표현의 자유 관대하네. 그래놓고 맨날 이거 비판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와 해악을 하는데 왜 이걸 검열하냐. 네. 이런 식으로. 풍자가 아니죠. 대형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게 왜 풍자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왜 조롱합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 넘는 게 많은데 그것도 아주 폭넓게 그냥 다 받아들인다 쳐도 왜 그럼 참사 유가족분들한테는 2차 3차 가해를 하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려는 게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게. 맞아요. 용서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실수라면
리피티드 되면 안 돼요. 음. 그 의도적으로 네. 계속 반복되고 이걸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농락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렇게 시작하면 농락을 전제로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저한테 사과문을 보낸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원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대응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저도 이명박 이준석을 지지했던 흑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공개하는 이유도 과거에 저처럼 이제 변할 수 있는 잘 몰랐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 딱 정보 유통 창구에 의해서 거기에 완전히 가랑비웃졌듯이 빠졌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한두 명씩 찾는 거거든요. 근데 사과문을 보낼 때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웃긴 건 줄 알았다.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얘기 들을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과문을 계속 제가 공개도 하는데 이런 사례를 계속 만드는 동시에 처벌할 사람들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렇죠. 알아서 눈치껏 빠져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겨주자. 이게 이제 제 기본 모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안 해도 되는데 이대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저는 그래 보거든요. 펜코와 이대남은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준석, 펜코, 이대남 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20대 남성들이 다 펜코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20대 남성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 극우화되거나 아니면 사이버 그 내란전에서 현혹당한 네. 내지는 뭐 가스라이팅당한 이런 돌출적인 사람들이 펜코로 가는 거지. 네. 물론 펜코 내부에도 또 반성하고 나올 사람도 있겠죠. 거기도 예. 또 세분화되는 게 있고. 예. 그러나 펜코와 이대남이 동일어가 아니에요. 네. 네, 동어가 아니에요. 그건. 이 내용이 전 정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유심히 보면 처음에는 그 옛날에는 뭐 여성 할당제도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옮겨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뭐 생각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 보는데 그 처음에 20대 남 이대남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2030 남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슬쩍 또 2030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게임으로 말씀드리면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안정적으로 내 지지 기반 다지고.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플랫폼 자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되게 파편화된 그 안에서의 자기의 그 팬덤을 형성해가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오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야 이준석 지금 2030 남성들의 지지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이준석이 가장 바라는 판때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서 아닌 사람들까지도 왜 거기에 싸잡히게 만드냐.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냥 뭐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죠. 2030 남성들은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명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너도 이준석 좋아하지라는 시각이 그렇죠.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분노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민주당에서 잘 품을 것인가. 이분들의 목소리부터 전 듣는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하다 봅니다. 사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대 뭐 어쨌든 그 한 줌의 그 여집합이 더 커요. 예, 근데 그걸 맞습니다. 마치 내가 네. 예, 땅덩이 쪼매는 하나 그 멀티 하나 갖고 있으면서 네. 내가 본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뻥카 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허세 부리고. 뻥카 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슈들이 많다 보면 모르겠다. 그럼 이준석 잘하겠지. 하버드라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준석 이꼬를 저는 fem코 준천지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를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되게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주변의 그 또래 문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준거 집단에서도 엄청난 조롱을 당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 그러한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다. 뭉뚱그려서 또 모두의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여기에 또 죄다 섞여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이제 폭도들까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구분짓고 우리도 확실하게 영토를 다져가야 된다 전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 했더라고요. 아예 이대남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서 이제 대책을 만들라. 네. 네, 이렇게 이제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네. 이게 이런 방향을 했는데 이제 무슨 말 물론 이제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네. 여성가족부의 이제 용어도 이제 지금 변화시키려고 네.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고 피해가면 편해요. 근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거는 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분명히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구분이 돼 있다. 네. 펜코와 이준석 지지자 그리고 뭐 그 내부에서 또 그 여러 가지 네. 그 계층 분화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네. 예를 들면 갈라치기 하지 않고 그 또는 뭐 노인 혐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잖아요. 네. 20대 남성들은 마치
그 이미지로만 보면 뭐 네. 나치즘 같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네, 포용할 의사도 있고 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돌파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싫어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이미지를 이준석이 갖고 싶어 했거든요. 아 맨날. 그렇죠. 뭐 서사, 뭐 개천용 서사부터 해서 뭐 자기 돌파형이고 해결형 정치인이고 근데 사실 완전 달랐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 이거는 자신감과 또 이제 국민들을 믿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남성들은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 제대로 된 울타리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놀 수 있는 놀이터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이터와 울타리를 일단 그 설계를 하고 실제로 구축을 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런 온라인의 플랫폼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 사이버네라는 세력들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게임, 유머, 성인 콘텐츠 주로 이걸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최소 10년을 보는데 저는 이 사이버네라는 종식 파트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각자 뭐 다양한 주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뭐 교육계라든지 시민사회, 정치권 등등 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이거는 어느 정도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굉장히 저는 오래 걸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 5년 동안 많은 변화를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